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경남 3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초접전, 혼전 양상인 가운데 역대 대선에서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땠는지 분석했습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방침에 따라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도 어제 등교를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등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창원 구산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스포츠카 동호 회원들이 국도에서 시속 250km 이상 질주하다 난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합천 산불이 진화됐지만 불씨와 연기가 살아있는 곳이 있어 당국은 잔불 정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앞서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대선에서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신동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국 득표율 41.08%로 24.03%를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37.24%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36.73%보다 0.51%포인트, 1,760표를 더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3.39%,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6.71%,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32%의 표를 얻었습니다. 전체 22개 선거구 가운데 창원 의창과 성산, 진해, 김해, 거제, 양산 등 6곳만 민주당 표가 많았고 다른 선거구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8대 대선에서 경남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63.12%, 문재인 후보에게 36.33%가 투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17대 대선에서 경남은 55.02%가 이명박 후보를, 12.35%가 정동영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경남의 득표율은 27.08%에 그쳤습니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경남은 55.14%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부산 경남 출신의 진보 성향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경남은 보수 성향의 후보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남 유권자는 280만 9,907명. 국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50대가 57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경남의 표심은 누구를 지지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방침에 따라 어제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첫날 등교 모습을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년별로 10분 단위로 나눠 등교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문으로 줄지어 들어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향해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 교실에선 개학식에 이어 보건교사가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교육부가 일주일에 2번씩 등교 전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양쪽으로 10회 이상. 깊이도 여러분들이 좀 아플 정도로. 집에서 검사한 결과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서 학교와 공유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번보다 좀 더 상세해졌다. 도내 초중고 대부분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한 첫날.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면서도 혹시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또 걸리면 또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 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등교 수업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작은 인원수니까 저는 집에서 막 저희가 따로 봐주고 하는 것보다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경남교육청은 개학 후 2주 동안 학교가 밀집도에 따라 일부 원격 수업을 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무척이나 큽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온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큰데요.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0도, 진주 영하 5도, 함안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 16도, 함안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대기가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다. 2주 넘게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가뭄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자연적으로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추운 가운데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의령 영하 5도, 고성은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녕 17도, 양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산청 영하 2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 17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 회원들이 창원의 한 국도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252km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밤 경남 창원의 편도 2차로 국도, 승용차 2대가 굉음과 함께 질주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승용차 2대가 버스를 사이에 두고 시합을 하듯 뒤쫓습니다. 터널로 진입한 차량들이 차선을 바꿔가며 속도를 더 높이자 규정 속도로 달리던 다른 차들은 놀란 듯 갓길로 비켜납니다. 당시 이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2km, 제한 속도인 80km보다 3배 이상 빨리 달렸습니다. 30분간의 질주는 이곳 가드레일을 밟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가장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붙었고 뒤따르던 차량도 같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4대가 약 22km 구간에서 가속으로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 운행을 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 회원인 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개통한 지 얼마 안 돼 교통량이 적고 과속 단속기가 없는 국도를 찾아 난폭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단속시설이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과속 운행한 것으로. 경찰은 대열 운행을 벌인 운전자 3명을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2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잔불 정리에 매달렸고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땅도 나무도 온통 그을렸고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침 일찍 다시 산에 오른 진화대원들은 행여 놓치는 불씨가 있을까 검게 변한 땅을 갈고리로 갈아엎습니다. 7시부터 나왔거든. 큰 불을 다 잡고 헬기가 잔불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잔불 뒷불을 끄질 않으면 다시 재불이 나거든. 소방 헬기는 저수지를 분주하게 드나들며 물을 빨아 올립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에 연신 물을 퍼붓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잔불 정리를 위해 소방 헬기 14대와 3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의 방향처럼 산불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발생 면적이 워낙 넓어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작은 불씨는 삽시간에 번져 무려 675헥타에 이르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2박 3일을 대피했다가 복귀한 주민들은
집까지 불이 번질까 걱정했던 당시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불꽃이 있어서 여기서 얼굴이 화끈할 정도였었는데 대입판에 저기 실제는 화약 역할을 하거든. 저기 붙어보세요. 이거 삽시간 이거 뭐 그랬는데 마침 그때 헬기가 나타났다 했겠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나흘째인 오늘도 잔불 정리와 화재 원인 조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고성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투자유치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거제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NHN 아카데미 경남학원 개소식이 오늘 오후 1시 김해시 내외동 NHN 아카데미 경남학원에서 열립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 TF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밀양시청 나노경제국장실에서 열립니다. 세진주 로타리클럽 커피푸드트럭 전달식이 오늘 오후 5시 진주 동방호텔에서 열립니다.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가 계속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설훈 의원이 의령장과 함안 7원장에서 오후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해을 무계장에서 유세를 지원하고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오후에 사천 삼천포 대교 공원과 마산역 광장을 찾아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도내 각지에서 자체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하동군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경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경영자문이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하동군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 증가와 농특산물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4년 동안 평균 3.85%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관내 휠체어 콜택시가 34대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가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택시 50대를 바우처 택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특별 교통수단 회원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고 택시 요금은 1회당 2,000원,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마산 용마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 기념비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용마고는 1922년 4월 22일 마산 공립상업학교로 개교한 뒤 1951년 마산 상업고등학교와 마산 동중학교로 분리됐고 2001년엔 교명과 학제를 현재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졸업생으로는 고향의 봄 작곡가 이원수 선생, 3.15 부정선거에서 희생된 김주열 열사, 씨름 천하장사 이만기 교수 등이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창원의 미래발전을 주제로 한 지역 순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포럼이 개최한 행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작동이 필요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제동으로 중단된 고성군 뉴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의회가 사업 추진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행안부에 자문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체육회와 숙박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뉴스호스텔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을 기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남원시, 김해시 등 10개 자치단체와 향토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고식품과 해피콜 제품에 가야 고분군 사진과 참여 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도교육청 제2청사 앞 인권평화조형물인 기억과 소망 앞에서 4번째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기억과 소망 조형물은 지난 2017년 9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전시일본군의 여성인권 유린과 평화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건립됐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급성 간독성 중독 노동자가 나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 R&T에 대해 공장 가동 중지 명령과 함께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3명의 급성 간독성 중독이 발생한 이후 임시 건강진단에서 2명이 추가 확인됐다며 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7일 창원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종이형과 모바일 100억 원씩 발행하며 경남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판매 대행점과 모바일 누비전 전용 앱 등을 통해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20만 원으로 상품권은 창원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경로당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와 재무 분야의 퇴직 공무원 10명을 우리마을 회계주치의로 뽑아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습니다. 회계주치의는 경로당 임원들에게 회계와 보조금 정산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5월 12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을 공모합니다. 공모 규모는 도정 참여형 40억 원, 도와 시군 연계협력형 50억 원 등 170억 원으로 올해는 사업 제안 단계부터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자문단을 운영해 제안 사업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오는 11일까지 미래경영 아카데미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3년째인 미래경영 아카데미는 40명을 모집해 다음 달 6일 입학식과 첫 강의를 진행하며 강연은 행동분석 전문가인 김태훈 교수와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장, 협상의 신 저자 최철규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맡습니다. 국내 유일의 마늘 전문 연구기관인 남해마늘연구소가 설립 14년 만에 전면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학술연구 중심 체제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부 기관의 경영 진단을 참고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한 뒤 우량 마늘 종자 보급 사업 등 마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현금 수거책인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지난달 22일 김혜사는 B씨에게 저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1억 2천여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8명에게서 3억 원 상당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